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근 미국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중단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GM과 포드 같은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사업을 잇따라 축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장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장면, 전기차 시장 위기 속에서 왜 오직 테슬라만 웃고 있는가, 그 이유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테슬라와 같이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수혜 종목 또한 아낌없이 오픈드렸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이국 정부는 2025년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던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에 따라 GM은 3분기 전기차에서 손실을 회계 방영했고, 포드는 전기 SUV 프로젝트를 연기하며 전기차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인데요. 시장 전체 볼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이 틈에서 테슬라가 전략적 전환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본질은 결국 정보 보조금이 아니라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입니다. GM과 포드는 보조금이 있을 때만 수익 구조가 유지됐지만, 테슬라는 이미 순수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왔어요. 예를 들어 테슬라는 1kWh당 원가가 100달러 이하이고 평균 마진율은 16% 이상으로 다른 완성차의 2배에 달합니다. 즉 보조금이 사라진 세계에서는 정보 도움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원하던 진짜 시장 환경이죠. GM, 포드뿐 아니라 폭스바겐, 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도 전기차 수익성 문제로 투자를 늦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텍사스와 멕시코에는 기가팩토리를 증설하고 있고, 차세대 저가형 모델 Q는 25,000유로급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I 로보택시 프로젝트 확장까지. 이런 상황은 2018년부터 2019년의 압박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때도 시장은 전기차가 끝났다 말할 때 테슬라는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며 단가를 40%나 낮췄었는데요. 그리고 그해 주가는 7배나 상승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멈춘 그 순간 테슬라는 뛰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 머스크는 수년 전부터 말했었죠. 보조금에 기대는 산업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고요. 이제 그 말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시선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보조금 중단은 단기 악재지만 결국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고, 이미 데이터가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둔화 중인데 그 와중에 테슬라의 점유율은 오히려 22%에서 28%로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불황 속에서도 혁신으로 버티는 유일한 전기차 기업입니다. 즉 정책이 아니라 기술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국면으로 넘어간 겁니다. 머스크는 이미 다음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준비 중인 로보택시는 의미부터가 다르죠. 운전자가 없는 도로, 스스로 고객을 태우고 스스로 수익을 내는 움직이는 AI 생태계예요. FSD 베타 버전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로보택시 생산 라인이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보조금이 사라져도 테슬라의 성장 엔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기차에서 AI로, 그리고 로보택시와 로봇 산업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실제 시장의 투자 흐름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또 다른 놀라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되고 시장이 위축될 거라 했지만 정작 투자자들의 시선은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자산 운용사가 테슬라와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무려 5배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ETF 상장을 추진한 겁니다. 이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성장의 불꽃을 잡겠다는 시장의 심리 전환 신호예요. 이 SEC는 최근 심사 기간을 27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면서 레버리지 ETF 상장 기준을 완화했어요. 이 변화는 월가의 큰손들이 다시 테슬라의 중심의 기술 성장주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합니다. 보조금이 사라지고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도 자금은 여전히 테슬라라는 상징적인 종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불안을 말하지만 돈은 미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늘 두려움 속에서 기회를 숨깁니다.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불안으로 들리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술과 자본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장면이 보입니다. 정보 보조금이 사라지고 경쟁사들이 주춤한 이 시점에 테슬라는 오히려 더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뉴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친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